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14편. 탁구는 기술보다 사고법이다. 초보가 경기에서 계속 지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핸드가 어떻고, 백핸드가 어떻고, 서브를 어떻게 넣고, 리시브를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왜 어떤 사람은 기술을 많이 배워도 경기만 하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경기에서 점점 강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탁구를 조금 배우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포핸드도 좋아졌어요. 백핸드도 전보다 안정됐어요. 서브도 나름 넣을 줄 알겠어요. 리시브도 연습할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상 경기만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또 똑같지? 왜 시합만 하면 원래 못 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나는 분명히 연습했는데 왜 점수는 그대로지? 혹시 내가 정체기인가?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살짝 좌절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이 정도가 한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건 정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늘었는데 생각하는 방식이 아직 예전 초보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서 경기에서 그 기술을 제대로 못 꺼내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몸은 조금 발전했는데 머리는 아직 예전처럼 경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초보가 왜 경기에서 계속 지는지, 기술보다 사고법이 왜 중요한지, 실전에서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실력이 늘고 있다는 진짜 신호는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초보가 경기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부족만이 아니다. 많은 초보가 경기에서 지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핸드가 약해서 졌어요. 백핸드가 아직 잘 안 돼서요. 서브가 부족해서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뭐.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기술 부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기술보다 더 먼저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법입니다. 경기 중 초보의 머릿속은 대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공은 무조건 넣어야 해. 좋은 공이 오면 3개 쳐야지. 이번엔 꼭 점수 내야지. 방금 실수했으니 이번엔 만회해야지. 이런 생각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너무 빨리 원한다는 것입니다. 초보는 점수를 빨리 내고 싶습니다. 모든 공을 좋은 공이라 착각하고 빨리 치고 싶어 합니다. 멋있게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내용이 자꾸 급해집니다. 탁구는 이상한 운동입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고 빨리 점수를 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실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에서는 공 하나하나를 해결해야 하는데 초보는 자꾸 공 하나하나를 끝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처리해야 할 공을 보지 못하고 지금 끝내고 싶은 마음부터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가 경기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결과를 너무 빨리 원하고 공에 대한 욕심이 앞서고 실수 직후 흔들리는 사고 구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이길 공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안질 공이다. 탁구를 처음 배우면 누구나 이기는 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끝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멋진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중요한 건 의외로 다릅니다. 이길 공보다 안질 공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경기에서 정말로 한 방에 점수를 낼 수 있는 공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 경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은 이길 공이 아니라 잘못 치면 내가 먼저 지는 공입니다. 그런데 초보는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조금만 높아 보여도 때리려고 하고, 조금만 길어 보여도 무조건 공격하려고 하고, 조금만 기회처럼 느껴져도 스윙부터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전에서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공을 화려하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 쳐야 할 공을 안 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조금 낮고 빠른 공이 왔습니다. 높이가 애매합니다. 초보는 한번 질러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전 사고가 생긴 사람은 먼저 묻습니다. 이 공은 내가 지금 공격해서 이길 공인가? 아니면 일단 유지해서 앉을 공인가? 이 질문 하나가 경기 수준을 바꿉니다. 탁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공이 오면 치는 사람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공은 안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보가 실전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사고는 이것입니다. 이 공으로 점수 내야지가 아니라 이 공으로 먼저 치지 말자.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기 내용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3. 실수의 책임을 무조건 기술 탓만 하지 마라. 초보는 실수하면 대부분 기술 탓부터 합니다. 포핸드가 안 됐네. 백핸드가 또 약했네. 드라이브를 못 걸었네. 그런데 경기 실수의 상당수는 순수한 기술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이미 선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준비도 안 됐는데 무리해서 포핸드를 크게 휘둘렀다면 그건 포핸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공이 낮고 빨라서 유지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억지로 세게 치려 했다면 그건 스윙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방금 실수해서 감정이 흔들린 상태인데 다음 공을 바로 만회하려고 더 세게 쳤다면 그건 기술보다 감정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초보는 경기 후 복귀를 할 때도 포핸드 연습 더 해야겠다. 백핸드가 부족하다. 이렇게 기술로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기술 연습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기력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시작이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칠지 선택하는 기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구는 단순히 잘 치기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공을 쳐야 하고 어떤 공은 넘겨야 하고 어떤 공은 버텨야 하는지를 알고 익혀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 기술이 부족했나? 그 전에 이 공을 내가 왜 공격 대상으로 판단했지? 이 질문이 생기면 경기 실력이 깊어집니다. 4. 초보가 특히 치면 안 되는 공 3가지. 이제 실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초보가 경기에서 자주 무너지는 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공들은 대부분 쳐야 하는 공이 아니라 참아야 하는 공입니다. 첫째, 낮고 빠른 공입니다. 낮고 빠른 공은 초보가 가장 많이 무리하는 공입니다. 보기에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트 여유가 적고 타이밍도 촉박합니다. 이런 공에서 무리하게 세게 치면 네트나 오버미스가 나기 쉽습니다. 이 공은 멋지게 공격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살려놓는 것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둘째, 몸이 준비 안 된 공입니다. 탁구는 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 실은 몸으로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발 위치, 중심, 거리, 라켓 위치가 안 잡혔는데 손만 먼저 나가면 거의 중심은 흔들리고 공은 빗맞기 일수입니다. 몸이 준비 안 된 공은 무작정 치는 공이 아니라 일단 살리고 복귀하는 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이 흔들린 직후의 공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탁구에서 한 점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공까지 같이 잃는 것입니다. 실수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억울하고 아쉽고 빨리 만회하고 싶습니다. 그 상태로 다음 공을 맞으면 몸은 이미 평소 몸이 아닙니다. 어깨가 굽고 손이 빨라지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린 직후의 공은 기술적으로 치는 공이 아니라 리셋해야 하는 공입니다. 호흡을 한번 정리하고 이번 공은 연결만 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공만 무리하지 않아도 경기 내용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력이 늘고 있다는 진짜 신호는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실력이 늘면 바로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력이 느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왜 안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첫째, 공이 조금 느리게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공이 오면 무조건 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이건 넘길까? 이건 유지할까? 이건 시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체가 아니라 발전입니다. 둘째, 실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그냥 또 실패했네였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늦었네. 이건 무리했네. 지금은 공격보다 연결이 맞았네. 이렇게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력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예전보다 세게 안 쳐도 된다는 느낌이 온다. 초보는 세게 쳐야 잘 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조금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세게 치는 것보다 타이밍, 각도, 연결,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지금의 답답함은 실패가 아니라 도약 직전의 마찰일 수 있습니다. 6. 경기 중 집중할 질문은 하나면 된다. 경기 중에 너무 많은 이론을 떠올리면 더 복잡해집니다. 실전에서는 한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공은 유지할 공인가, 시도할 공인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유지할 공이면 무리하지 말고 연결하고 복귀하고 다음 공을 준비하면 됩니다. 시도할 공이면 망설이지 말고 준비된 자세로 깔끔하게 가면 됩니다. 초보가 무너지는 이유는 모든 공을 시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모든 공이 시도할 공이 아닙니다. 어떤 공은 유지해야 하고 어떤 공은 눌러야 하고 어떤 공은 그냥 넘겨야 합니다. 이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탁구는 단순한 반응 운동이 아니라 선택의 운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경기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탁구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포핸드, 백핸드, 서브, 리시브, 푸서크 등등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기술 하나, 더 배운 것보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초보가 경기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를 너무 빨리 원하고 좋은 공하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치고 싶어 하고 실수 직후 어김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는 이길 공보다 앉을 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앉을 공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의 책임을 무조건 기술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그 공을 공격 대상으로 판단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낮고 빠른 공, 몸이 준비 안 된 공, 감정이 흔들린 직후의 공은 특히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이 조금 느리게 보이고 실수 이유가 보이고 예전보다 세게 안 쳐도 된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정체가 아니라 발전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중에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공은 유지할 공인가, 시도할 공인가? 오늘의 핵심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탁구는 기술만 늘면 되는 운동이 아니라 어떤 공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배우고 몸으로 체득하는 운동입니다. 오늘도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탁구장에 가시면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마땅히 인내하고 공을 바르게 선택하는 여유와 지혜로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질탁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